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우선주가 날뛰면 고점, 증시 격언 또 현실화되나 라는 기사를 검증해 보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2019년 4월 19일 아침 6시에 나왔고요. 4월 19일 아침 6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타이밍이 이런 거죠.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급락을 했죠. 4월 18일에 이걸 보고 이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걸 보고 이 기사를 보면은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죠. 일단은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상승장 막바지에 그간 덜 오른 우선주 오르는 현상, 한진칼 급등했던 우선주 떨어지자 지수도 큰 폭 하락. 한진칼 우선주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진칼, 올해 최고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4월 8일부터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둘, 셋, 넷, 다섯 치고 또 한번 치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진칼로는 거래소죠. 거래소 업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진칼이 이렇게 오를 때, 한진칼 우가 오를 때 지수도 이렇게 올랐고, 하락할 때 음봉이 나올 때 지수도 음봉이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진칼 우가 떨어지려고 할 때 지수도 같이 떨어졌었네요. 음봉이 똑같고요.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같이 올랐고요.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네요. 우선주가 이렇게 상승할 때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우선주가 이렇게 하락하고서 다음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여러가지 우선주랑 같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한진칼루랑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한진칼루가 움직였죠. 움직이고 나서 그때가 5월 18일이고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건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5월 18일 약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시장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끝자락에 우선주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상승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이 둔화됐습니다. 다른 종목들 오를 거 다 오르고 마지막에 우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선주도 이렇게 상승을 거의 다 마감을 하고 지수는 조금씩 횡보하다가 하락합니다. 우선주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우선주는 당연히 하락하겠고요. 이런 걸 보면은 기사 내용이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지수가 거의 상승이 다 됐을 때, 상승이 일어나고 시차가 좀 있게 우선주가 오르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수가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우선주는 이제 반응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우선주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수가 먼저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우선주는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시장은 이제 먼저 시작하고 우선주는 뒤이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자 이제 고점에 다다랐죠. 여기서 시장은 그때 이제 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선주 시세가 끝난 날이 이날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시장은 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하락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여기도 우선주가 상승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서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선주가 이제 끝나니까 시장이 좀 상승했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날도 이제 여기서 상승이 끝났죠. 그러니까 다음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한진카루를 대표적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좀 신뢰가 좀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급등했던 우선주 떨어지자 지수도 큰 폭 하락. 이거는 이제 살펴봤고요. 지난 8일부터 매일 10개씩 상한가를 기록하던 우선주 열풍이 18일 꺾였다. 우선주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증시도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선주가 동반 급등하면 고점이라는 증시 격언이 또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모든 산업의 주식들이 다 돈이 들어와서 올라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없을 때 남은 이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우선주가 남아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관심을 갖는 우선주에 돈이 쏠리면서 또 수량이 작으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또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인 우선주에 돈이 쏠리면서 상승을 하고, 이제 우선주에서도 돈이 빠지면 더 이상 이제 돈이 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산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지수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지난 8일부터 매일 여러 개씩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일 상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검색을 해보면 금호 산업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상한 보면 또 하나케미칼우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4월 19일에 갔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상한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골라놓은 종목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주들이고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움직임이 있었죠. 우선주들이 테마를 탄 겁니다. 그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등 이슈 속에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우선주들이 18일 일제히 급락했다. 그래서 우선주를 이끌었던 대장주는 이제 한진카루, 대한항공우, 금호산업우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우선주들도 같이 하락했다라는 것이고,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유력 후보 기업들의 우선주다. 다시 한번 보면은 롯데지주도 한번 볼까요? 롯데지주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CJ 시푸드 1우도 받고, 하나케미칼로는 안 본 것 같네요. 하나케미칼 우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SK그룹이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돌면서 이제 SK 관련된 주식들도 우선주는 올랐죠.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다. 인수로 증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배당 수익률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다고 뭐 30%, 뭐 100% 오르는 거는 조금 이해 안 가죠. 테마가 탔기 때문에 버블이 끼는 거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주 중심으로 배당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보면은 이렇게 공교롭게도 우선주가 꺾일 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 16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최장 기록을 앞두고 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특히 18일 낙폭이 컸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과거에 어땠는지 다른 주식으로 한번 볼까요? SK네트워크스도 흐름이 좋았는데, 우선주들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들은 게 롯데지주우는 2017년밖에 없어서 SK 네트워크스우로 또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볼 거고요. 이것도 거래소죠. 코스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고요. SK 네트워크스가 상승하고 이제 꺾였죠. 꺾인 시점이 이제 여기고, 그러고 나서 시장은 좀 하락하고 있는 단계였죠. 보면은 시장이 상승을 여기서 끝나고, 여기가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상승을 했죠. 우선주가 여기서 상승을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상승이 끝났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지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이제 꺾이니까 또 이제 이 다음부터 조금 하락하고 있고, 이제 더 하락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고 떨어지니까 코스피 지수도 좀 떨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선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도 이제 상승하고 떨어졌는데, 시장은 이제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뭐 100% 맞는 법칙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우선주가 움직이고 이제 일봉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었겠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여기도 우선주가 움직이고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했을 때 이제 이렇게 반납을 했죠.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신기한 현상이네요. 일봉으로도 한번 좀 다시 보고 싶은데요. 코스피랑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움직임이 있었죠. 이렇게 시장이랑 같은 날에 이렇게 둘 다 상승을 했네요. 상승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하락을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그런데 시장은 이제 계속 상승을 이어갔죠.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여기도 이제 올랐다가 하루 만에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은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보기 드문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우선주들도 이렇게 상승했다 급등락을 해도 시장은 꿋꿋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례가 좀 맞는 곳이네요. 우선주가 상승하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한번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우선주는 이건 좀 애매해서 빼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상승 추세를 탔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떨어졌고요. 여기 우선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또 시장은 또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여기도 뭐 간단하게 있지만 우선주가 있고 시장 하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장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랑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선주들이 움직이니까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은 또 여기서도 우선주가 상승하고 이제 하락했죠. 하락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시장이 진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랑 봤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우도 한번 SK 네트워크스 말고 대한항공우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전체 종목을 통계내서 한 번에 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로 일일이 비교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우선주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처음 날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잠잠해진 게 이제 이날이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면 이제 보니까 우선주가 이렇게 하루 단위로 날뛴 날들 있잖아요. 이런 날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네요. 이렇게 여러 날을 좀 날뛰었던 그런 시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날 거의 하락이 마감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었으니까 한 여기 정도라고 봐도 될까요? 시장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여기라고 해도, 아이고, 이걸 좀 당겨와서 이제 여기라고 해도 이 가격에 비해 지금 더 떨어졌죠.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로 많이 움직였죠, 우선주들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고점을 찍고 내려갈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다음 주가 되겠네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4월 20일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그래서 4월 18일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대세 상승장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여기서 우선주가 움직이고 시장은 끄떡 없고요. 뭐 딱히 우선주가 뭐 움직인 게 없었네요. 여기 하루 단위였고요. 여기도 있긴 있네요. 하루 단위라기보다는 한 3일치로 보면은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경우네요. 저는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없지만 재밌네요. 다시 이렇게 봐도. 여기 이제 이렇게 한 보면은 이 다음에 시장이 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또 움직였네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또 하락을 했고요. 이런 통계를 알고 있다면은 얼마나 투자하는데 편할까요? 그래서 이런 걸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또 앞에 우선주가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좀 상승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주가 움직이는 구간이고 여기는 뭐 하락을 했고요. 조금 이렇게 당겨서 볼까요? 여기는 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주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은 더 상승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뒤에 우선주가 먼저 떨어졌죠. 여기서 우선주가 끝나니까 신기하게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선주들 통계를 전부 내가지고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개별 우선주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승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 끝났다고 볼까요? 그리고 우선주가 이렇게 하락한 날 완전 시세 끝난 거죠. 추세가 꺾여서 이날부터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영상이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제가 재밌어서 보실 분들은 계속 보시고 이제 대부분 결론은 다 났으니까 추가로 이제 종목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추세 끝난 날은 이날이고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살짝 하락을 했죠. 또 가서 여기는 뭐 2011년도에는 유럽발 위기가 있었죠. 이게 이날에 있었는지는 이 달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이때 주식을 안 했거든요. 이때는 우선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볼 게 딱히 없고 이거는 이제 하락장이죠.
상승 이렇게 이 당시 이제 그 막 30%까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상한가 15%인 구간에 들어온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등락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우선주가 여기에 고점을 찍었는데 시장도 고점을 같이 찍었네요. 상승장이고 뒤로 갈수록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변동폭이 안 크네요. 우선주는 이제 이 정도로, 여기 대한항공은 이 정도로 보고 또 다른 종목 하나 또 보고 싶네요. CJ 시푸드 지우고 얘는 등락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겠네요. 왜 이렇게 등락이 많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된 거 삼성전자 우선주들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우랑 코스피 지수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우는 계속 꾸준히 올라줬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급등을 한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이날부터 이날까지네요. 삼성전자우가 이제 급등한 시기, 여기도 올랐고,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날 올랐는데 이제 우선주가 떨어지지 않았죠. 떨어지지 않았고, 기사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선주가 날뛰면 고점, 그러니까 날뛴 시기가 중요한 거죠. 이거 뭐 하루 정도, 이건 날뛰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런 게 날뛰었다고 표현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얼마 안 가서 하락을 했고요. 한 일주일은 걸리죠. 이렇게 이제 이전 시간대로 또 다시 가면은 삼성전자우는 이렇게 막 테마를 타고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네요. 그냥 꾸준히 올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도 날뛰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상승장에 그냥 다 같이 올라간 거죠. 이것도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이제 관찰이 넓게 보니까 되네요. 고점을 찍은 게 이날인데 우선주는 고점을 이제 이날쯤 찍었네요. 시장이 이제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그 다음 우선주가 따라가네요. 그런 흐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시간을 또 다시 계속 돌려보면은 삼성전자우는 날뛴 시간들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우는 이제 좀 버려두고 그러면 롯데 지주를 한번 볼까 싶은데 얼마 없네요. 하나케미칼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래소죠.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이렇게 해서 업종 코스피. 자,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이거 이제 날뛰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날뛴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고 싶지만 날뛴 게 이제 멈췄을 때까지를 봐야 되니까 대략 이날까지를 봐야 될까요? 자, 그러고 나서는 보면은 여기까지는 아직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날뛴 게 멈췄다. 시장도 여기 급락을 했죠. 이렇게 이날 몇 퍼센트 빠졌냐면 마이너스 1.96%입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서 이날 보면은 마이너스 1.43%입니다.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우선주도 빠졌는데 다음날 또 반등하면서 또 이렇게 좀 상승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이 이렇게 우선주도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다가 얼마 안 가서 급락을 했습니다. 우선주 여기까지 살아 있었죠. 위로 한번 쐈죠. 여기서 시장이 그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날뛴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날뛰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랬겠네요. 시장은 뭐 하락하지 않았고요. 2017년도에는 대세 상승장이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이날은 좀 날뛰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꺾일 때 여기까지 확실히 꺾인 건 여기죠. 네, 시장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짜리는 안 보겠습니다. 여기 제대로 또 나왔네요. 시장이 여기는 확실하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제대로 날뛴 날이네요. 여기서부터 꺾인 게 여기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뒤에는 더 떨어졌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상승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에 다가가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죠. 여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를 봐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 자리도 있고요. 여기도 조그맣게 있네요. 우선주가 한 이쯤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하락하고요. 여기도 이것도 이제 진짜죠. 우선주가 상승하고 확실히 꺾인 건 이날 보면은 이렇게 다음 날에도 상승을 이제 좀 다시 했죠. 하지만 이내 이제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상승폭이 10% 이상이니까
날뛰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그 뒤에 시장은 우하향하죠. 상당히 신기합니다. 매우 신기하고요. 이 뒤에는 이제 등락폭이 작아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끼고요. 다른 거 또 한번 볼까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데, 롯데지주 없고요. 한진카루, 금호산업부, 이것도 우선주 검색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종목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제 범위 지정에 있죠. 여기 기타 종목의 우선주 검색, 추가하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팁이고요. 이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유명한 기업 거를 할까요? 잠시만요. 최근에 등락이 좀 많았던 종목들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두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우도 거래소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겠네요. 두산우도 좀 무거운가, 좀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우선주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날인데, 이날 기점으로 이미 여기서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락을 합니다. 여기도 좀 애매한데요. 두산우보다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종목 검색, 조건 검색에 범위 지정, 기타 종목 구분, 우선주 추가 검색. 등락폭이 좀 센 종목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로 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업종의 코스피. 잠시만요. 추가를 해놓고 거래소죠. 자, 여기서 좀 이제 날뛰긴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가 마무리라고 보면은, 그러고 나서 시장이 올랐네요. 오히려 그렇죠.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어땠을까 보면은 이렇게 하락이 마무리되고 또 올랐네요.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날뛰고 있잖아요. 여기를 볼 건데, 자, 여기서 날뛰고 떨어졌을 때 시장은 이제 하락했고,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됐을 때 단기 좀 올랐지만은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고요.
했을 때 우선주가 날뛰었을 때 하락을 하고, 이제 다 확률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JW 중해제약우는 날뛸 때 시장이 오르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날뛰고 죽었을 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재밌으신 분들은 재밌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